네, 수능 감잡기 영어 영역 13강 전체 흐름 무관한 문장 문제를 지금부터 좀 들어갈게요. 무관한 문장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부분 혹은 1번 문장까지 합쳐져서 topic sentence가 보통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제문이 주어져서 이 주제문과 다른 2, 3, 4, 5번 중에 다른 문장과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재 불일치, 두 번째는 주제 불일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글의 제목이 트럼프는 나쁘다 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4번 문장에 트럼프는 나오긴 했는데 트럼프 팬티가 나쁘다 라고 하면 나는 지금 소재가 트럼프인데 얘는 소재를 트럼프 팬티로 잡고 있죠. 그래서 소재가 맞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가 같지 않을 때는 소재 불일치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주제 불일치는 아예 생뚱맞은 다른 주제를 얘기할 때가 보통 많거든요. 그래서 소재가 일치하더라도 주제가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아예 소재와 주제가 동시에 불일치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사 추론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연결사를 통해서 주제와 같지 않은, 그러니까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주제는 일맥상통할지 몰라도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러한 문장을 찾아내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소재 불일치, 주제 불일치고요. 연결사 추론은 보통 주제와 일맥상통하더라도 그 문장이 그 다음 문장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이 되지 않는 그런 연결사 추론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하시면 되겠고, 연결사 추론 문제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일단 내신과 같이 가야 되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going, 자 동명사 주어죠. going to an event. 그다음에 명사 다음에 갑자기 pp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which is가 생략된 것이 보일 겁니다. which is가. 자, 네가 너의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와 전혀 관계가 없는 unrelated, 무관한 그런 어떤 이벤트, 행사에 네가 간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어떤 이제 좀 활동적이고 생산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꽃꽂이 이벤트, 꽃꽂이 행사에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going은 동명사 주어고요. 그 다음에 can yield가 동사인데, yield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게 생산, 산출하다, 양보, 굴복하다, 이 개념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생산, 산출하다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했어요. 즉 cause, 초래하다의 개념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yield가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생산, 산출하다, 양보, 굴복하다를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yield는. 자, 그래서 놀라운 결과들을 어떤 산출해내고 놀라운 결과들을 이끌어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역시 앞이 원인이죠. 내가 관심이 없는 이벤트에 가는 것이 원인이고,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놀라운 결과가 발생한다는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일 겁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꽃꽂이 그 행사에 가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별로 큰 결과나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보니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놀라운 결과가 뭔지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죠. 제너럴 스페시픽,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즉 일반적 진술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진술이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가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첫 문장 이제 주제문을 여기서 잡았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문장에서 그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받아내야 되겠죠. 아직 완벽하게 주제문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You might get turned on to라고 하는데, turned to 하면 어느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이니까 의지, 의존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것에 고개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get turned on to 하면 get interested in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아마 흥미를 갖게 될 거야. 어떤 주제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너를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커넥팅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네가 관심 없고 네가 알지 못하는 분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행사에 가서 꽃꽂이 행사에 가서 그 꽃꽂이 행사에 대한 주제를 에 대해서 네가 갑자기 뭐가 될 수 있다?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서프라이징 리절트라는 것이죠. 그럼 주제를 한번 잡아볼까요? 내가 자신이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는 분야에 참여했을 때 오히려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긍정적 결과, 즉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긍정적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필자의 주제, 이 파란 부분이 되겠죠. 선생님 말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긍정적인 결과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주제와 불일치함으로 답은 그 부분이 되겠죠. 선생님 말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중요한데 선생님이 전에 가르쳐 드렸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you didn't know를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you didn't know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지금 동사하고 목적어 바뀌고 주어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이제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볼 수 있는데 선생님 전에 가르쳐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there is a man who 이렇게 하지 말고 there is a man I think 미안합니다. I think that he loves her 이라고 하면은 자, 이 문장을 좀 합치려고 그러면은 he가 man하고 같으니까 앞에 가리킨 명사가 있으므로 지우고 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관계대명사로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선생님 저는 어떻게 가르쳐 드렸냐면 이 접속사 대신 뭐 할 수 있냐면 생략이 가능하고 따라서 지금 보시면 주동동의 모습이 생겨서 I think 가로 닫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절 안에 삽입절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전에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이 I think는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기 때문에 통념비판 구조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말했었는데 이때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뭘 할 수 있냐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re's a man I think loves her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주동동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다가 위치를 집어넣었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고 삽입절에서 주격관계대명사 생략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예전에 수능이 한번 나왔었어요. 재작년 수능이 한번 나왔었어요. 저 32번 문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빈칸. 너는 아마도 이러한 새로운 지식, 네가 알지 못했지만 그 행사에 참여해서 네가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알게 된 그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work into conversation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대화를 네가 알지 못했던 그 행사에 가서 알게 된 그 지식을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너는 아마도 discover from an outdoor recreation specialist, 외부의 recreation specialist가 나왔죠. 자, 커넥팅을 해봅시다. 외부의 recreation 전문가라는 것은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까지 지금 주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에 가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개념이 나와야 되니까 관심을 갖게 되어야 됐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이 글이 무관한 문장에서 주제와 연결된다 그러면 무관한 문장이 아니라면 이 부분이 관심 없는 분야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외부 recreation specialist라는 내가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던 그런 분야로부터 네가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나오고 있죠. 항상 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나오면 가로 열고 가로 닫으시면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discover가 동사이므로 전치사구를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대절이라는 목적어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법 문제를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사람이니까 이제 후로 바꿔 선생님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니네 이렇게 관계대명사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디스커버의 목적어 대시고요. 또 대신이냐 후냐 구별할 때 대신 뒤에 완벽한 문장이나 불완전한 문장 둘 다 올 수 있죠. 접속사 관계대명사. 근데 후는 관계대명사로서 불완전한 문장밖에 못 오니까 보시면 your clothes 주어고 benefit from
동사 플러스 전치사구고 전치사의 짝꿍인 목적어가 있으므로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접속사 대 완벽한 문장 디스커의 목적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래서 뭐를 알게 되냐면 뭐를 알게 되냐면 너와 너의 동료들이 그 팀 빌딩 리트리트 어떤 팀에서의 어떤 그 결속력을 이끌어내고 팀을 이제 뭔가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리트리트 어떤 수련회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무관한 문장이 아닙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아웃도어 리크레이션 스페셜리스트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러한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여기서는 for instance나 for example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시죠. aside from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and 다음에 평행구조로 reading, discovering 이렇게 평행구조로 동명사 두 개가 and 평행구조로 연결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aside from 뜻이 뭐냐면 무엇을 빼고 제외하고 혹은 in addition to 게다가 더불어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in addition to aside from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것과 떨어져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과 떨어져서라고 했으니까 이것과 떨어져서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except의 개념 첫 번째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in addition to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side from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계속 가볼게요. Breathing fresh air and discovering nature's many wonders. 자, 보시면 자연의 많은 경이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하는 것 외에 그런 장점들 외에 또한 어떠한 장점도 있냐면 아웃도어 레크레이션의 장점은 endless 끝없이 그리고 endless 장점은 끝없고 그 다음에 benefit은 여기서 다음에 help가 지금 평행 구조로 보이죠. 도와줄 것입니다. 너와 너의 가족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 문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웃도어 레크레이션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아웃도어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장점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필자가 원하는 것은 지금 관계없는 행사에 가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라고 긍정적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라는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인 아웃도어 레크레이션에 가서 그냥 장점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아웃도어 레크레이션의 장점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제 불일치로 보실 수 있겠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자신이 흥미 없는 분야 이벤트에 참여해서 긍정적으로 흥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지 아웃도어 레크레이션의 장점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니까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similarly 나왔으니까 예시 첫 번째니까 예시 몇 번째가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시 두 번째죠. 그래서 art exhibit 결과적으로 내가 관련이 없고 관심이 없는 그런 행사겠죠. 그런 예술 전시회가 introduce 목적어 to 전치사 to 너로 하여금 새로운 빨간색 색조를 너를 소개시켜 줄 거야. 너에게 이것을 소개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shade of red는 내가 알지 못하던 빨간색 색조의 느낌이겠죠.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일 것이고 that will make a bold statement on your website. 너의 웹사이트에서 더욱더 과감하고 또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진술인 어떤 광고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빨간색 색조를 너에게 도입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마지막에 unrelated event 관심 없는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participating 동명사 주어니까 open-에서 붙었고요. 너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과 어떤 새로운 기회와 경험에 너를 눈뜨게 해줄 것이다. 너에게 열리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법 잠깐 보시면 keep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keep 뒤에는 동명사가 올 수 있고요. keep ing, keep 다음에는 형용사가 와서 상태 유지 동사가 올 수 있고 keep 목적어 목적보호 구조에서 목적어 목적보호 상태 유지하다 오형식이 될 수 있고 keep A from B에서 A가 B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요 네 구조가 보통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가 healthy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십니다. 여기가 지금 형용사고요. 목적보호고요. 이 부분이 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physically나 mentally는
지금 평행 구조로 이걸 멘탈리 헬티하고 이걸 피지컬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법으로 해서 이거를 피지컬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피지컬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뭐냐면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므로 피지컬리가 헬스를 꾸미고 멘탈리가 헬스를 꾸미니까 부사가 형용사 꾸미는 게 되겠죠. 근데 피지컬 헬티 이렇게 해서 잡으면 틀릴 수 있고요. 첫 번째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목적 보이는 것을 모르면 헬스 리냐 헬스냐 형용사 부사 품사 선택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법 나올 수 있고요. get turned on to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순서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모르는 영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라는 개념 첫 번째 나오고 나서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예시로서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스페셜리스트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예시 두 번째를 얘기하는 예시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리저치에 대한 구체적 진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순서별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문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서프라이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감정의 ing는 원인이니까 놀랍게 하는 것이죠. 서프라이즈드는 놀란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